네, 진짜 주식 3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시장은 요동쳐도 고수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 고수들과 함께하는 전략의 장,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그 전략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돈 버는 두뇌 요즘에 열심인 박윤진 대표입니다. 네. 돈 버는 두뇌 만들기. 우리 박윤진 대표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자, 이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 베스트 파트너 현상진입니다. 상반기, 3분기, 4분기까지 하면 연간이네요. 그럼 너무 좋죠. 뭐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죠? 네. 이 옆에 이 베스트 파트너 전문가 계시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령을 한번 여쭤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어서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잘 추종하고 있는 김정기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정기 대표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조합으로 저희가 달려가 볼 텐데요. 어제 이어서 어제 우리 시장 뭐 조정의 끝은 어디인가 뭐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 또 보란 듯이 올라왔던 장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윤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역시 주식은 유동성. 아. 유동성이지. 네. 주식은 유동성이다. 유동성의 힘은 진짜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뭐 미국도 셧다운 이렇게 이미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고 지금 미국의 공무원들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진짜 꽤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좋대잖아요. 그 셧다운이 그래서 좋답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되는 것 때문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유동성 역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이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에 어떤 좋은 지금 굉장히 수출입 데이터나 모든 지표에서 좋은 섹터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것보다 더 앞선 게 시장은 유동성인 게 아닐까. 그래서 유동성만큼 지금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뭐 겁낼 시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추석 연휴 이제 내일 일거래일 하루 거래일을 맞추고 나면 이제 긴 연휴에 네. 들어갑니다. 네. 연휴 전에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전함, 좀 약간 뭐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뭐 잘 넘어갔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D+2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꼭 찾아야 되는 시기가 오늘까지, 어제까지가 마무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좀 약간 그래도 뭔가 매도세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요, 진짜 그야말로 그런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 있고 편안하고 오히려 주식을 담아서 추석을 넘겨보자 하는 그런. 그래요. 예. 근데 오늘 10월 1일 아닙니까? 달이 월이 바뀌었는데요. 어쩜 이렇게 강하죠? 저희 오늘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네. 수급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외국인들 8천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8천억이 넘게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리 삼성전자 오늘 보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삼성전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외로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펴놨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세 번째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APR, DI, 풍산 이렇게 셀트리온 이렇게 이 순서가 섹터 이래요. 다양하네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리가켄바이오가 1등이고요. 워닝 IPS, 큐리옥스바이오,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토모큐브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약간 의아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네. 뭐냐면 8,454억이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기관이 2,200억을 매수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1조가 넘는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건 그거에 비해서 막판에 약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2,000계약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조금 의아한데 그 이유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원래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인데 이번에는 특수하게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내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뭔가 이 파생 시장에서는요 좀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직접적으로 바스켓에 담아서 코스피를 8,400억 매수했다는 거 거기에 집중 포화된 게 의외로
삼성 반도체도 있지만 의외로 오늘 조방원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 연휴 긴 연휴 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글로벌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뭐 국내의 어떤 이슈보다는 그렇죠. 글로벌 시장 어떤 점을 가장 좀 글로벌 시장에서 연휴 동안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다들 눈여볼 거는요. 셧다운이겠죠. 그렇겠죠. 저게 얼마나 오래 갈까? 셧다운 언제 뭐 해제될까? 이제 이건데 네. 해제가 되지 않아야 요즘에 더 좋은 것 같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는 셧다운을 오히려 계속해라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빨리 해제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은 문을 닫아서 클로즈 되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아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이긴 해요. 환율이 지금 1,404원이면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그렇죠. 맞거든요. 2025년을 기준으로 이제 연초부터 했을 때 높은 레벨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쉬는 동안에 환율은 계속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움직일지 여기서 좀 내려가 주는 것도 훨씬 좀 시장에는 좀 부담이 덜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통화 스와프 얘기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가지 우리가 뭔가 계속 봐야 될 어떤 지표로 보시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한번 우리 박윤희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우리 시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를 여쭤볼 텐데 추석 연휴 동안에 셧다운이 개시가 되면서 네. 뭐 좀 혼돈이 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게 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절호의 찬스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 오히려 찬스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네. 아니다 좀 조심해서 좀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박윤희 대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와 함께 어떤 전략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석 이후 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현명하다 보실까요? 저는요 오늘 답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오늘 10월 첫날이에요. 그 기관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면 오늘 집중 포화해서 매수했던 것이 반도체와 조방원이에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뭐 조방원이다 아니면은 금반지다 따지지 말고 나누지 말고 지금 이런 시장 우리가 못 본 시장이다. 이렇게 같이 함께 이쪽 주도주 이쪽 주도주가 함께 같이 이렇게 시소처럼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없었어요 우리 그렇죠. 시장에는. 그러니까 이걸 즐기고 오히려 좋아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시장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이쪽 한쪽만 가져간다 이러지 마시고요. 네. 지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들 지금 10월장에는 보니까 벌써 딱 표면적으로 나왔잖아요. 반도체와 조방호는 좀 둘 다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추석 연휴가 10월에 껴있기 때문에 11월, 12월이라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기간에 산타랠리에 동참하시려면 저는요 올라타는 게 맞겠다. 저는 딱 오늘 딱 보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결론은 뭐 한쪽에만 편승하지 말고 과감하게 네. 시장의 주도 섹터들에 그냥 용기 네. 내서 과감하게 한번 올라타보자. 얼마나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현상준 대표는 또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현상준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은 9월 수출 지표다. 9월 수출 지표다. 무슨 얘기일까요? 딱 오늘 9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그거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냥 데이터대로. 그냥 데이터대로.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뭐 외인들이 로봇처럼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외인들도 사실 추석 전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를 좀 가져가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섹터에 어쨌든 치중을 좀 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셧다운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 아까 뭐 잠깐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런 요인도 어느 정도는 사실 좀 그게 있었나 생각들 정도로 오늘 또 그렇게 싹 잘 그러니까요. 지나갔고요. 네. 또 외국인 순매수 출배를 해주면서 뭐 제약이라든지 전기전자, 기계 쪽 매수를 좀 잘 들어가 준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뭐라고 할까요? 가장 헷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시장의 주도 섹터, 뭐 물론 원탑은 반도체, IT겠지만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섹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소위 말하면 뭐 조방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반바지, 금반지, 그렇죠. 뭐 A조, 맞아요. 뭐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눈을 둬야 돼? 돈만 있으면 진짜 다 사서 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장이고. 그럼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반도체는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이후에 또 봐야 되는 섹터들을 굳이 한 두세 개 정도만 꼽자면 우리 현상준 대표는 어느 쪽을 좀 선택하실까요?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네. PPT를 좀 잠깐 좀 그래요? 보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좀 9월 수출입 동향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들어와 줬고, 그리고 이제 증감을 보게 되면은 또 자동차도 굉장히 잘 나왔고 2차 전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또 바이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를 저는 조금, 물론 이제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AI와 더불어서 ESS 시장을 좀 겨냥한다고 하면은 아직 섹터가 돌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수급이 돌기 시작을 하면은 2차 전지는 전기차 쪽이 아니라 ESS 그렇죠. 쪽으로. 네. 예,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기차보다도 이제는 ESS,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수출 동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외인들이 이제는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면은 그 부분을 들어오기가 좀 어렵다. 이런 시장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오늘 수출 동향을 보고 외인들이 들어가는 물량을 좀 보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는 섹터들에 좀 집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상준 대표가 생각하는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방아쇠 당길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이 시장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전략일까요? 사실 지금 이제 순환매가 많이 돌았단 말이에요. 이제 돌고 있는 가운데 안 도는 섹터들이 있어요. 있을까요? 물론 AI가 많이 좀 돌았다고 하는데 AI 섹터가 아직 많이 안 돌았고,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재용 그리고 최태원 회장도 요번에 이제 오픈 AI CEO가 온다고 했을 때 만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 모멘텀이 있다는 점. 앞으로 이제 첨단 섹터를 좀 보셔야 된다고 늘 이제 하반기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다음에 좀 로봇도 한번 돌았죠. 네. 로봇에 들어가는 당연히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반도체, 그리고 그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이어서 뭐 로봇과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ESS 시장도 같이 한번 더 보시면서 엮어서 보시는 그런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좀 지수가 사실 어디까지 갈지 좀 의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보시면은 오늘도 그렇고 옵션이 조금 더, 물론 내 옵션 만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같은 방향을 좀 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늘상 좀 높은 확률로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변동성 장세가 더더욱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갇혀 있는 어떤 그런 흐름보다도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약간의 좀 테마성도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튀어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수급이 바짝 들어가주는 그런 거래량 붙는 종목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좀 이게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도 좀 끼 있는 종목들, 좀 시의성이 있는,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하셔야 되는, 좀 어려운 장이 좀 됐죠. 이제 그래요. 그렇게 좀 옥석을 가리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트랙이네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역시 IT 쪽을 꽉 잡고 계시고, 네. 그리고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테마성 장세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짧게 잡고 대응을 좀 해보는.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대금. 이제 보통 좀 돌파를 해주거나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전에 있던 매물을 많이 소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을 거래 대금을 통해서 좀 눈치를 좀 채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관전평 들어봤고요.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이어서 우리 김정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길어야 한 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어야 한 주다. 예. 자, 근데 여기서 길어야 한 주, 무엇이 길어야 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막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네.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셧다운, 뭐 셧다운도 길 수도 있고요. 뭐 소위 말하면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가 될 수도 있고. 이 길어야 한 주, 뭐가 길어야 한 주일까요? 변동성이 변동. 길어야 한 주다라고 변동성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셧다운으로 인한 이 결론 변동성은 길어야 일주일 내외였다라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 증시의 어떤 가장 핫한 화두가 셧다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 한번 화면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뉴욕 증시부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표에 보시면은요, 과거 가장 가까운
그 셧다운 최장기간이 트럼프 행정부의 35일간의 셧다운입니다. 이게 역대 최장기 아니었나요? 역대 미국에? 최장기였어요. 맞죠? 네.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셧다운 기간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7일간 네. 그래서 코스피와 S&P 500이 모두 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90년대로 넘어가게 된다면 뭐 클린턴 대통령 때나 뭐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때는 상승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하락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런 가장 긴 변동성이 한 5일 내외였습니다. 5거래일 내외 변동성을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국인 포지션이 지금 내일 옵션 만기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현재는 한국을 왜 살까?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수를 사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셧다운 우려 그리고 환율이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한국 시장을 사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한국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반도체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개시가 돼서 뭐 저희 연휴 동안에 뭔가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고 좀 정신없이 몰아쳐 갈 때 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하방으로 만약 나온다라고 네. 한다면 첫 거래일 이후에 그 다음 주 연휴 그 10일 이후에 그 다음 주에는 하루 이틀 정도 하방으로 또 변동성이 생길 수 네네. 있겠지만 그 변동성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에 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매를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고 한다면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 기회가 어쩌면 하반기의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회 때 우리가 담아야 될 섹터 중에 하나는 반도체인 거고. 잠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을 그때 또 말씀을 얘기해 드려보도록 주실까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대표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전략으로 가면 될까요? 조정은 기회다. 여전히. 예.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일부 저는 현금을 보유한 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거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사례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슈어런스 컷을 한 이후에 지수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셧다운 과거의 이런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지수가 또 강한 이런 결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지수가 조금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추석 보름달의 소원을 비시고요. 진짜 경품은 한국경제TV에서 받자. 이런 겁니다.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문자샵 파라나 유료입니다. 유료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샵 파라나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은 15분을 추첨해서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상품권 3만 원짜리의 상품권을 저희가 선물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잠시 후 10시 30분까지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홍삼 세트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상품이 조기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품을 바꿨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상품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보름달에 소원 빌고 진짜 경품 받아보자. 문자 샵 파라나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샵 파라나로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그렇게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확률이 높네요. 뽑힐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좋다. 내심의 기대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먼저 이슈 키워드부터 확인하면서 오늘의 이슈들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멸, 싹쓸이, 가속 페달. 불멸. 좀 힘 있는 이름인데요. 우리 박윤진 대표가 준비한 키워드입니다. 현상준 대표, 그러니까? 불멸. 불멸이요. 네. 저희 전문가들 이제 불멸 그런 것처럼 뭔가 그냥 이 시장에 좀 꺼지지 않을 만한 그런
섹터로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섹터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 뭐 어. 2차 전지라든지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들을 좀 생각해 주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김정기 대표 불멸 무슨 얘기 나올까요? 불멸. 한국 경제는 불멸이다. 어렵지요? 어렵지. 네, 키워드 너무 어렵지요. 불멸. 저도 불멸은 정말 감이 안 옵니다.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인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멸의 조방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강한 상승으로 주목받았던 조선 방산 원전 섹터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조선업은 LNG 운반선 발주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지켜내면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고 방산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방산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원전도 스웨덴이 30조 원 규모의 신규 건설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방원 섹터 이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강한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 불멸에 대한 섹터는 바로 조선 방산 원전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조방원인데 불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로 조선 방산 원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안에서도 또 섹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우리 박윤희 대표가 준비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가요 항상 좀 약간 굼뜨고 느립니다. 그래서 섹터를 선정을 할 때 항상 우리 제일 빠른 우리 김정기 대표님이 항상 네.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김정기 대표는 그냥 반도체를 그냥 딱 피가잖아요. 박윤희 대표도 그러면 마음속에 1번은 반도체였나요? 오늘 또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반도체를 보면서. 정말 또 어게인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뭐야. 얘도 진짜 죽을 듯 정말 꺼지지 않는 촛불 같은 죽을만 하면 또 진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생각을 할 만큼 또 강한 섹터가 조선 방산 원자력인 거예요. 이거를 잊을만 하면은 상기시켜주고 잊을만 하면 상기시켜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외국인들이 집중 포화돼서 들어왔던 섹터를 보면 삼성전자 다음에 오늘 바로 이 원자력과 방산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 섹터가 그럼 왜 이렇게 강했는가? 근데 우리 아까 현상준 대표님이 오늘 수출 데이터 동향이 네. 나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년 대비 올해 숫자를 보면 제일 많이 오른 이 퍼센트 증가가 많이 된 것이 바로 선박이에요. 1등이 선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도 있고 또 의약품도 있기도 한데 네. 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선박 역시 놓을 수가 없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조선의 지금 반도체 우리 오늘도 힘이 실렸으나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조방원의 어떤 이 섹터인데 조선주의 수주 잔고가 192조에 육박을 한다라는 이제 이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 200조를 돌파할 거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26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굉장한 이 수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주의 경우에는 조선주만큼은 안 되지만 처음으로 100조 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두 섹터만 해도 엄청나게 물론 이제 수주 잔고라는 거는 이제 뭐 여기서 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뭐 있겠지만 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출 잔고는 미미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글로벌의 선택은 이미 원자력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 그 막대한 전력을 어디서 공급원을 받을 것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역시 뭐 수소도 있지만 역시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소형 SMR 쪽 분야까지 해가지고 본다면 이쪽 섹터가 원래 그렇잖아요. 기승전 조방원 했다가 올해 2025년에 반도체가 결에서 딱 튀어나온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기승전 조방원 하다가 결에서 갑자기 반도체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나중에 12월 달에 가서 보면은요. 역시네 거기에 오히려 반도체도 같이 움직이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의 지금 우리 밸류업 코리아 지금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상당 레벨에서 오늘 2025년 12월 31일 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이렇게 한번 좀 나눠서 조방원 세 가지 섹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나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조선은 LNG 선에 대한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화로 인해서 맞습니다. 뭐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충분히 동의하니까 조선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 방산과 원전. 이 방산은 오늘 국군의 날이어서 좀 우리가 주목받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일단 대통령의 어떤 뭐라고 할까 연설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네. 국군의 날 행사의 연설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기념사에서 글로벌 진출을 강조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네.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원전은 이래저래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운데 뭐 스웨덴 30조 규모의 원전 수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연속성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신규로 진입을 했었을 때 지금이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요건 좀 확인을 좀 하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아니 궁금합니다. 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올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직 마지막 불꽃이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요즘에 돈 버는 두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촛불은 가장 꺼질 때가 그러니까 이 꺼지기 직전이 가장 활활 타오르는데 조방원 섹터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 활활 타오른 그 느낌이 없어요. 뭔가 소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느낌이 안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주목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활활 타오르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남아있을 만한 여력이 있느냐. 수주 잔고를 보면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그래요?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도 저는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 거 신규 매수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거냐. 일단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볼 수 있겠다. 내년은 또 회기가 바뀌잖아요. 20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요 이런 분위기가 거의 같이 지금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윤희 대표님 조방원 이 섹터 중에서 어느 쪽 섹터를 가장 1번으로 놓고 보시나요? 일단 9월장에요. 네.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참 이 얘기를 안 했는데 9월장에 사실은요 방사는 안 움직인 게 아니에요. 방산 움직였어. 신고가 나왔어요. 계속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움직였단 말이에요. 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사는 9월에 안 움직인 게 아닌데 9월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거기 그대로 스탠바이 서 있었던 게 조선이에요. 근데 조선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기자재라고 있죠. 그렇죠. HJ 중공업이라든지 좀 뒤늦게 움직였던 뭐 이쪽 종목들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주로 움직였던 9월 초에 움직였던 종목들 말고 정말 완성 조선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HD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쪽 섹터, 이쪽 종목들, 삼성중공업 이거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월장엔 충분히 움직일 여력이 된다. 그래요? 쉬었다, 에너지 모았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는 지금 뭐가 더 눈에 띄었냐? 솔직히 반도체가 워낙에 탄력이 좋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같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네. 조선, 방산, 원전 세 가지 중에서 박윤희 대표는 그러면 조선입니다. 조선을 조선도 가장 앞에 완성. 놓습니다. 완성 만드는데 이쪽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네. 하나오션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쪽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9월장 초에 막 급등했던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뭐 이쪽 말고요. 그래요. 급등주형으로 결국은 네. 조선이 9월 달에 좀 멈춘 듯 했는데 기자재 쪽에서는 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조선 초반에, 기자재, 초반에. 엄청 급등 났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반도체로 옮겨간 거죠. 그렇게 네. 손이 좀 바뀌었는데 네, 네. 근데 다시 이게 조선으로 오리지널 조선이라 이걸 어떻게 오리지널 표현해야지? 완성 선박 만드는 회사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네, 네. 자동차는 완성차가 있는데 그렇죠. 네. 조선도 완성 기자재 쪽 말고. 네. 네, 기자재 쪽이 아닌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가장 우선시 놓고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완성 이쪽에 기자재도 또 볼만한 거 제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오늘도 올랐어요. 엔진 쪽은 이건 좀 여러분도 보셔야 된다. 그래요.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방원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 현상중, 김정기 두 분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방원 제가 앞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박윤희 대표한테 이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먹을 수 있는 폭이 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박윤희 대표의 답변은
저희가 들어봤지만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방원 지금이라도 신규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한다. O. 아니다. 지금 신규 접근보다는 좀 뭐 보유하고 계신 분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 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의견이 갈렸습니다. 먼저 우리 현상준 대표 O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을 좀 따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조선을 대표적으로 20년 사이클로 보거든요. 조선은 이제 배 사용 연한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마스크 프로젝트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아니더라도 이제 조선에 대한 부분이 20년 사이클인데 지금 보면은 5년, 5년, 10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5년 상승, 5년 횡보 그리고 10년의 어떤 침체기 이렇게 보는데 잠깐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정도 지금 연봉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네. 5년 정도가 오르는 흐름을 좀 보여줘요. 그리고 좀 5년 횡보 그리고 10년이 내려가는 그런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좀 올랐죠. 그러고 그러네요. 나서 이제 이전 고점인 한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열려 있기는 한 한데 2년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거에 맞춰서 딱 들어맞는 거는 아니지만 5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2년간 이제 수주 잔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히 있고 거의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끝자락 조금 그래도 남아 있지는 않을까 그래요. 좀 그런 기대감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추세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산 방산이죠. 볼까요? 네. 이제 방산은 다른 것보다도 푸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틴. 네. 아무래도 이제 푸틴이 전쟁을 좀 하게 되면서 지지율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은 전쟁 그 이후에 이제 지지율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 돌아가게 되면서 군수 산업이 돌아갔을 때 이제 지지율이 확실히 많이 돌아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전쟁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유럽에 좀 전운이 계속 감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꺼지지만 않는다면은 방산도 조금씩은 더 보셔야 되는 섹터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원전. 요새 보면은 이제 더 확전돼 가지고 SMR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동남아시아도 전력 부족으로 어느 정도 다시 원전을 돌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온기는 좀 남아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조방원이 그렇다고 이전처럼 뭐 활발하게 더 타오르기보다도 끝에를 조금은 더 보실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남아 있지 않은가 정도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방원 세 섹터 다 아직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김정기 대표는 X입니다. 어떤 의미의 X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클라이막스 탑을 찍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방산 같은 경우가 저는 이 조방원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인데 네.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그렇다면 이 수주 잔고가 4년에서 6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시세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클라이막스 탑을 찍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수주 잔고보다 더 큰 업사이드가 나와야지 주가가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또 동반해야만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조선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클라이막스 탑이 뭐 지금 당장 4분기에 바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서프라이즈 수주가 늘어나면서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클라이막스 탑을 찍으러 가는 그런 보편적으로 우리 2차 전지를 생각하시면요. 에코프로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금 쉬고 나서 다시 한번 클라이막스 탑을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흐름이 앞으로 조선과 원전에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박윤진 대표가 준비한 이슈 조방원 섹터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 싹쓰리와 가속 페달입니다. 싹쓰리. 오우. 그냥 단어만 키워드만 들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우리 김정기 대표 싹쓰리 어떤 이야기일까요? 싹쓸이 지금 어떤 섹터가 누군가가 싹 쓸어 간다. 그런 섹터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유커들이 아, 한국에 왔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한 섹터들을 이렇게 사재기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특정한 섹터가 어느 섹터인가요?
저는 이제 화장품? 소매 판매라고 생각을 소매 합니다. 판매. 예. 그래요. 일리 있습니다. 박윤희 대표님 싹쓸이 어떤 얘기일까요? 수급의 싹쓸인가요? 아, 수급의 싹쓸이. 네. 누가 이렇게 싹 쓸어 가는지 어, 어떤 누군가가 오늘도 10월 1일 되자마자 그냥 쓸어 가는. 그래서 그래요. 쓸어 가다 보니까 누군가는 무조건 매도거든요. 음. 누가 매도했을까요? 오늘 싹쓸이 당한 지금 개인이죠. 개인 그래요. 투자자도 오늘 1조 매도입니다. 그런 쪽의 이야기가 네, 아니겠네요.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닐까. 어, 네. 지수나 뭐 이런 쪽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싹쓸이라는 키워드일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싹쓸이 쇼핑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명동 편의점 매출은 전주 대비 무려 100배나 폭등했고 면세점과 K-패션 뷰티 매장도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이어지는 국경절 연휴로 인해 여행과 항공, 주류와 영화 업종까지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내년 6월까지 100만 명 이상의 추가 관광객 유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6호 특수를 맞은 소비 섹터, 이번 수요 확대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키워드 싹쓸이에 대한 섹터는 바로 중국 소비주입니다. 네, 이번 이슈는 중국 소비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중국 관광객이 온다 소리는 들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올까라는 막연한 생각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중 간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안 될 혐한 시위 같은 것도 또 있으면서 국가적 이미지나 여러 가지에도 좀 손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명동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으로 뭐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봐야 되는 거는 아닌지 늦은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현상준 대표 이야기 듣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거죠. 뭐 반도체, 조선도 그렇고 그런 대형 이제 섹터들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참 좋아는 하는데 그 이면에 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잘 끌고 와봤습니다. 내년 이제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100만 명의 추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정부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명동, 홍대 특히 요새 보시면은 아무 올리브영 이제 관광지에 가 보시면은 네. 한국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 동남아시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섞여 들려서 여기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유입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갖고 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래요. 그건 자료 한번 잠깐 좀-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진인데 요새 유행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뭔 편의점 것 아니에요? 예, 인천공항의 편의점인데 저기 바나나 우유네요. 저기 바나나 우유입니다. 저기 바나나 우유인데 저기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냐면 진열도 못하고 그냥 그래요. 거기다가 박아 놓은 거예요. 그만큼 하루에 지금 제일 많이 판매되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000개 정도 하루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뭐 500개, 600개는 기본적으로 판매가 되고요. 이거 오셔가지고 그 해외 이제 가까운 이제 동남아라든지 뭐 한중, 뭐 이제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커피하고 그리고 이제 바나나 우유 같이 섞어서 마시는 그런 그래요. 챌린지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컨텐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걸 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거의 뭐 내리자마자 우두루두 달려가서 편의점에 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좀 보셨을 텐데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추세가 정말 무섭다. 식음료에 대한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즉 중국 관광객들 그리고 더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일반 이제 뭐 고객들도 오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마이스라고 해서 기업 회의라든지 포상 관광 그리고 국제 회의라든지 전시가 뒤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관광으로만 이렇게 좀 오시는 일반 이제 뭐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정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도 많고 특히 지금 해외에서 워크숍을 하면은 제일 1순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중국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샤오홍슈라고 하는데 거기 실시간으로 이쁜 카페라든지 팝업 매장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구글 이제 리서치에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검색량 봤을 때 한국 관광에 대한 리서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이 보시면서 화장품, 카지노, 식음료, 면세, 호텔 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섹터를 중국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소비주 보셔야 되지 않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면 진짜 한국 매력 있지요. 친절하지요. 안전하지요. 그리고 위생적이지요. 그리고 맛있지요. 음식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빙그레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는 현지화가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안돼 바나나 있어요. 우유 모양이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다고 그 하더라고요. 항아리 모양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 오면 더 이렇게 찾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 보면은 정말 이 중국 소비주 지금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현상윤 대표님. 중국 소비주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광범위합니다. 편의점, 마트, 면세점, K푸드, K뷰티, 뭐 컨텐츠, 뭐 여행, 뭐 항공 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쪽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방망이 짧게 잡고라도 들어가서 했었을 때 가장 탄력성이 좋은 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고 계실까요? 딱 두 가지로 좀 보거든요. 네. 그리고 화장품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음. 식음료 정도를 하나를 좀 보고 식음료? 그리고 이제 카지노 카지노. 이렇게 두 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음. 식음료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해 좀 주시나요?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카지노는 몇 종목 안 되니까 그쵸. 현재 위치가 궁금해요. 어떤지? 중국 단체 관광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늘상 말씀드리는데 롯데 관광개발이 중국 향이에요.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일본 향입니다. 일본 향이에요. 아. 그리고 GKL은 전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게 중국 단체 관광이기 때문에 롯데 관광 개발을 무조건 원픽으로 보셔야 됩니다. 카지노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중국인 VIP의 명수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고 하면은 사실 이 데이터를 선정을 할 때 어찌 보면은 그 공항에서 VIP 인원이 들어오는 명수만 체크를 해도 그 해에 그 월에 그리고 그 분기에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힐 정도로 그 인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는 그 금액이 좀 이제 드랍률을 좀 계산을 해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걸 계산을 했을 때 최근에 지속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이 들어온다. 그런 거 생각하면 VIP 인원도 또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차트를 잠깐 좀 네, 보게 차트 한번 되면은 보죠. 네. 요새 롯데 관광 개발이 횡보를 좀 하다가 9월에 좀 잠시 바람 타고 좀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기대감이죠. 기대감 때문에 네. 올라왔었죠. 그리고 좀 쉬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내일 한 번 더 좀 추세를 보고 가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경신해서 간다고 하면은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정도까지만 보고 좀 저점 잘 잡으시면서 한 번 더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윤진, 김정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격언에 박윤진 대표랑 요새 두뇌 만들기를 하면서 네. 주식경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열린 우리 생각을 네. 정리할 그때 나온 말 중에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요거 얘기 있었는데 네네.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겠지만 지금 보면 롯데관광개발의 차트가 딱 그겁니다. 네. 소문에 쫙 올라가서 뉴스에 딱 가서 실전이 되면 그때부터 꺾여서 내려오는 모양인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 OX를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면 O. 아니다. 요거 벌써 뉴스 나왔기 때문에 요 사이클 내가 놓쳤고 다음번 사이클 예를 들면은 뭐 에이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시진핑 방한이라든지 뭐 요럴 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혹은 기타 의견 다른 의견 다 X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먼저 우리 김정기 대표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소비주 중에도 저는 가장 먼저 지금까지 눌려있던 뷰티를 봐야 된다. 화장품을 봐야 된다. 뷰티. 그 중에서도 화장품이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YOY로 중국 수출만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이 대폭 성장을 했고 뭐 중동까지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상향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가장 원픽은 뷰티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빙그레 같은 경우에 뚱바라고 하거든요. 뚱바. 뚱바라고 뚱뚱한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해가지고 이 뚱바가 이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브라질에서 성공을 했었고 그럼요. 미국에서도 성공했었고 또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메로나라는 상품이 있죠. 이게 글로벌에서 메론 맛 아이스크림이
글로벌 최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식음료 쪽에서 많은 수출 데이터들이 이제부터 막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과 소스를 만드는 업체들, 뭐 밸류체인 전반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기 대표는 그 중에서도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좀 들어가서 봐야 될 쪽은 화장품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신다는 거죠. 화장품도 좀 나눠서 들어가 볼게요. 앞서 우리 현상준 대표가 카지노 얘기를 해주면서 일본향, 중국향, 그리고 양, 쌍방향 뭐 이쪽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품도 그게 좀 명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중국향 화장품 회사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남미 쪽도 있고 뭐 일본 쪽도 있고 이게 좀 구분이 명확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OEM, ODM으로 해서 그 용기를 만드는 뭐 이런 쪽 회사들도 있고 네. 그 모두를 아우르는 회사도 있는데 우리 김정기 대표는 어느 쪽을 보시는 걸까요? 철저하게 중국향 쪽을 봐셔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의 소매 판매 매출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성공하는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다라는 그 기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ODM 시장도 보셔야 되지만 저는 유통사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유통사, 된다. 어. 유통사를 특히 뭐 유럽 쪽 벤더사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해 주시죠. 저희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실리콘2라는 회사가 있어요. 실리콘2는 지금 유럽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보다 오프라인 시장 쪽에서 훨씬 더 강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요. 소마페마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유럽의 오프라인 시장에서 벤더사를 끼지 않으면 네. 실질적으로 유통이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인들까지 많이 유입이 된다면 업사이드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유통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도 중국인들이 선호했던 그동안 중국향으로 많이 수출을 했던 기업들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혹은 소비자들의 리뷰가 상당히 좋은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원료 회사라든지 그래요. 아니면 화장품사들 전반적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 중국향의 어떤 화장품 업체들이 한중 관계가 좀 어색해지면서 중국에서 자체 개발로 해서 그런 어떤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거에 대한 매력도가 좀 낮아졌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은 적은 있었는데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실리콘2가 지금 김정기 대표의 화장품 탑픽인 거잖아요. 뷰티 탑픽입니다. 뷰티 탑픽. 그렇다면 현재 위치나 이런 것도 한번 차트로 짧게 한번 봐볼까요? 주가를 살짝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실리콘2. 실리콘2라는 네. 종목인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시면 대세 하락하는 이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가이던스가 망가졌었어요. 가이던스가 망가진 게 왜 그러냐면 유통사에서 APR이라든지 한국의 뷰티 대장주들이 실제로 이 유통사를 끼지 않고 우리가 직접 납품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할 확률이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점에서 추세를 잡고 방향성을 돌리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그냥 하락하더라도 모아가시는 전략 저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래요. 유통사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 3, 4분기에 우리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실리콘2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기 대표의 의견도 들어봤고 이제 박윤희 대표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윤희 대표도 5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사실 중국 사람들이 입국하는 곳에 대해서만 본지 말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거 말고 우리가 바깥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거 봐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또 공교롭게도 김정기 대표님이 실리콘2를 또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리콘2를 저는 지금 딱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K뷰티가 진짜 언제부터 중국을 제치고요. 북미 시장, 남미 시장, 동남아 시장, 또 유럽 시장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돼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래요? 이례적인데 아까 우리 기훈 MC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화장품을 직접 본인들이 만들어서 제조하는 정도의 그게 올라왔다. 사실은요. 박윤 대표가 이렇게 주식쟁이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에 미국에서요. 저 화장품 마케팅 했던 사람이에요. 뉴욕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웬만한 화장품을 만드는 벤더사들은 다 한국 제품이었어요. 특히 한국콜마는 그 당시에는 상장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정말 영세한 그런 회사였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OEM, ODM사는 취급도 안 했던 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진짜 뭐 만들어 갖고 샘플을 갖고 왔다고 해도 실제로 제품을 나중에 만나 보면은 너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만드는 그 퀄리티를요, 중국 사람들이 역시 그거를 만들어내고 추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단가가 너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니즈는 본인들도 잘 만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 K-뷰티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그런 생각이 됐고 또 K-드라마, 또 K-콘텐츠, 또 우리 그 문화 이 아티스트들이 활약하면서 여기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이제 퍼졌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역시 볼만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APR이라는 회사가 먼저 대장주처럼 옮기지만 사실은 APR 이전에 실리콘투가 약간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봐야 되는 시점이다. 저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윤희 대표도 이 중국 소비주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K뷰티 화장품 쪽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이슈입니다.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상준 대표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아닙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 가속 페달입니다. 이거는 우리 김정기 대표가 준비한 이슈인데요. 가속 페달 어떤 이야기일지 박유진 대표님. 가속 페달. 뭐 이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장중에 우리가 수요일이면 수요일팀 또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톡에. 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항상 이 업데이트하는 분이 김정기 대표라고 김정기 했잖아요. 대표님은 자료 주세요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도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가속 페달에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그 가속 페달에 딱 찍은 그냥 아무도 못하게 찍으면 한단 말이죠. 결론은 네. 시장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준비하셨다. 그럼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 가속 페달이 여기서도 아마 이게 통용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반도체가 아닌가. 반도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네. 뭐 설득력 있는 그 예리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우리 현상윤 대표는 가속 페달 어떤 얘기일까요? 어쨌든 뭐 제일 모멘텀이 많은 거라고 그렇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속 페달 받는. 김정희 대표가 기다렸다가 보란 듯이 잡아낸 이슈입니다. 자, 어떤 이슈일지 이 이슈 안에 이 가속 페달이란 키워드는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슈퍼사이클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9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2% 급증하며 전체 수출액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최태원 SK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만나 AI 반도체와 차세대 메모리 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간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 훈풍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디램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 또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 논의까지 반도체가 이번엔 진짜 슈퍼사이클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가속 페달의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역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김정희 대표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로 풀어주실지 이야기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한국경제TV 첫 번째 강의 때부터 6월 6일부터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런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트렌드포스가 D램 가격 전망치를 좀 상향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PC 서버 모바일 전방위적으로 다 상향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특히 서버용과 모바일용에서 가격 인상폭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단기 급등 후에 이렇게 숨고르기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지만
수요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요. AI 서버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7년에서 18년도에 서버 메모리 교체 주기까지 겹치면서 지금 26년 상반기까지도 지속적인 이런 D램의 업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탑재량이 지금 현재보다 최소 2~3배 이상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HBM뿐만 아니라 DDR5, LPDDR5X까지 같은 범용 메모리까지 이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또 낸드 플래시도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급자의 재고가 급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최근 증설보다는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HBM 캐파를 집중하다 보니까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제 앞으로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연말 연시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 투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중국 쪽도 자체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슈와 함께 앞으로 이제 투자 활동에 대해서 연말 연시에 많이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가이던스 상향 그리고 트렌드 포스의 이런 전망치 상향을 본다면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보다 가이던스를 더 상향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10%, 20% 가이던스가 상향된다면 그 안에 있는 소부장, 밸류체인은 전반적으로 한 30~40% 이상의 이런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앞으로 수출 데이터도 또 꾸준히 트래킹을 해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소부장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 저희가 뭐 매 시간 반도체 이야기는 빠질래 빠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소부장까지 확 더 번져나가야지 더 크게 번져나가야지 슈퍼사이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희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반도체 이게 이번 사이클을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올라온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들어가세요. 이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삼성전자 들어가세요. 한 발 늦지 않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반도체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세요? 그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 네, 그렇다면 아니라면 어떤 전략으로 지금 반도체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소부장 중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아직 주가는 올라오지 않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을 섹터죠, 드리면 네. 지금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AP 모바일 쪽으로 수요가 한 15%에서 20% 이상 급진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주가는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주가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장비단에서도 또 소재 부품단 아니라 장비 쪽에서도 글로벌 1위 기업들도 많고 지금 아직 주가는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네. 올라와 줘야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지 이게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도 먹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가 우리 시장 완전 끌고 가는구나가 될 텐데 이 올라와야 될 종목들이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이 간혹 있어요. 올라온 그렇죠.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또 혹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심도 있고 그게 이제 추석 이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네. 이제 저는 점진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을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는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고 한다면 외국계 IB에서는 지수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수가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지수를 사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너무 급진적으로 올라서 조금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그 다음에는 소부장단에서 아직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남아있는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한 그런 기업들을 좀 매수하는. 근데 그것도 지금 보시면 제가 항상 첫 시간에 말씀드린 테크윈 같은 경우에 쉬지 않고 1A로 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저희 가족방에서 거래를 했던 심텍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좀 전반적으로 주가가 급진적으로 올라왔던 이유는 네.
그동안 24년에 재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고가 급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부장단에서도 업사이드가 이래 지금까지 급하게 올랐던 종목들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단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 언론에서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사실 슈퍼사이클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도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조정받는 국면에서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럴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이 들어갈 예.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상준, 박윤진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많이 올라와져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한 발 늦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들어가야 된다. 오, 아니다. 이번에는 좀 늦은 것 같고 다음 사이클이라고 하면 다음 한번 어떤 파동이 있을 때 그때를 노려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혹은 기타 다른 의견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가야 된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박윤희 대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좀 기다렸다고 할 수 있나요? 9월에 급하게 이렇게 일단 좀 추이를 보고 10월장 초반을 보자 첫날 한번 어떻게 외국인 기관들 동향 좀 보자 했는데요. 역시나예요. 이거를 사실 월봉이 굉장히 컸어요.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큰 월봉을요. 다시 올려서 두 달 월봉을 더 크게를 하나를 더 양봉을 넣는다. 이거 참 웬만한 이 사이클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 쉽지는 않거든요. 월봉을 그렇게 두 달을 이렇게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거 들어 올릴 태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이닉스를 여러분들 뭐 이렇게 최근에 매수를 못했다가요. 오늘 오전에 그냥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동향 보면서 이거 그냥 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는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제 딴에는 10월에 조금 조정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사려고 했는데 이거는 사야 될 타이밍이구나라고 해서 전 들어갔는데 왜 그 중에서 하이닉스였냐는 거는요. 항상 우리 기훈 MC가 제일 많이 우리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삼성전자야 하이닉스도 이제 그럼 김정기 대표님 항상 반반 사죠.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 뭐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왜 하이닉스였냐? 이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우리 MC님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매주 목요일 날 제가 11시에 네. 이제 이게 이 두뇌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두뇌 만들기. 근데 내일은요, 여러분들에게 안전 마진에 대한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골라온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적정 주가를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자면 참 적정 주가는 굉장히 안전 마진, 굉장히 이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4조가 나와요. 또 안전하게 봤는데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480조에서 90조 나와요. 404조에 404조 대 하이닉스 대 삼성전자가 490인데 지금 오늘 500조가 넘었거든요. 삼성전자. 네. 근데 왜 그러면 안전마진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내일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테니까 보시면 그래요. 되는데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도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다. 근데 그게 일단 제가 이거는 선은 그어 드릴 거예요. 뭐냐면 연말까지 올해 2025년이 되면 또 뭔가 바뀔 수도 있어요. 가이던스가. 그런데 올해 만들어낸 실적 가지고만.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죠. 올해 이미 만들어진 실적 가지고만 했는데 404조 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 시가총액이.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했던 498조 원인가 이거 좀 넘어서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래요. 하이닉스를 저는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현상준 대표도 5를 드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봐야 된다. 얼른이라도 들어가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는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가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시되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제 추세가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조정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조정해서 들어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주식을 꾸준히 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10년, 20년이든 나중에 디램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추세가 꼭 몇 개월은 더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디램 가격이 이전에 한번 제가 한 3개월인가 4개월 전부터
반도체는 꼭 사셔야 된다라고 했던 게 D램 가격이 바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은 모멘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여전히 몇 달은 좀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기간은 올해 말까지 일단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D램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때 가서 AI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향후 AI 시장이 어떻게 촉발되는지 같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상준 대표 그러면 지금 반도체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 반도체도 포함되어 네, 있나요? 있어요. 우리 김정기 대표 제가 안 여쭤봤는데 당연히 있겠죠. 저는 없습니다. 반도체가 없어요?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 제가 늘 반도체를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 무료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 종목을 찍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러세요? 여기서 공개를 어느 정도 한가-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첨언을 그래요. 조금 드리자면 여기서 반도체에 하나 좀 대해서.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공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에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 공개 방송 하시는 분들도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종목을 않을까. 말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준비된 네. 탑픽 종목이 반도체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김정기 대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그 반도체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지금 현재는 장비단을 네.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지금 과거 20년치 사이클을 좀 본다면요. D램 업사이클은 25년 1월부터 반등이 시작했거든요. 그럼 과거 20년 사이클에 보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지속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죠. 네. 근데 주가가 좀 급진적으로 올라왔다면 올 연말까지는 저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무료 방송에서 제가 사실 종목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레이저 마킹 장비인 이오테크닉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또 점진적으로 더 업사이드는 더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무료 방송에서도 좋은 종목도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옛날 같지 않아서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하고 무료 방송에 보러 오세요. 그러면 잘 안 가세요 이제. 그렇죠. 네, 이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오픈해 주시고 무료 방송에서도 해주시면 아마 더욱 더 이런 열정과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어 뭐 이러면서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김정기 대표의 탑픽 이오테크닉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시장에서 꼭 알아야 할 지켜봐야 할 이슈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 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 바로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 종목들 먼저 선별 기준부터 여쭤볼 텐데요. 우리 박윤희 대표님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실적과 수급과 모멘텀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항상 끼 있는 종목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끼까지 봅니다. 실적과 수급, 모멘텀 거기에 박윤희 대표가 생각하는 끼까지 포함되어 있는 선별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셨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현상준 대표는 어떤 기준에 놓고 오늘의 종목들 선택하셨을까요? 항상 급등주를 잘 드리는 그런 종목을 좀 선정을 하고 있는데 항상 거래량, 모멘텀 거래량. 그 중에서도 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만이 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거래량 쪽으로 주목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김정기 대표의 선별 기준도 궁금합니다. 저는 모멘텀과 모멘텀.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냥 그러니까- 기대감이겠죠, 맞죠? 그렇죠. 기대감이라고 실적 보시면 기대감? 됩니다. 실적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준을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박윤희 대표의 종목부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박윤희 대표는 이슈와 실적, 수급, 모멘텀 뭐 다양한 기준을 놓고 선택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박윤진 대표의 첫 번째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해 선가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상승폭이 기자재도 여러 가지 이제 이 섹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프리미엄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제 엔진입니다. 선박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완성된 그쪽도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쪽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탄력 있는 종목들을 좀 본다 그러면 엔진 쪽이라고 보는데 오늘 이미 한화 엔진이 오늘 굉장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엔진이 점점 이제 이 프리미엄 기자재 안에서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적으로 점차 가시화되는 구간이 이제 3분기라고 올해 2025년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OEM 물량의 직접적인 계약 전환과 대형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빠른 믹스 개선, 믹스라는 건 가격이 비싼 것들이 잘 팔리는 어떤 믹스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역시 LNG, 친환경 기조가 대세죠. 여기에 따라서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엔진이 탑재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이게 30% 육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교체, 노후화된 선박들은 교체된 다 LNG, 이제 친환경 쪽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엔진은 일반 디젤 엔진 대비 더욱 정교한 제어, 안전 시스템 필요하고 또 시운전에서도 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현대 마린 엔진이 아닌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 엔진이 올랐는데 한번 보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면 HD 현대 마린 엔진이요. 그동안에 9월장에 사실 이게 올랐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거 쉬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이 돌파를 위한 요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봤을 때 이제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 새로운 시세 구간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제가 오늘 리포트 보고 또 강하게 또 스트림이 온 게 뭐냐면 어떤 증권사 리포트를 봤는데 이 시작도 안 했다. 엔진 쪽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제 리포트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윤희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는 선별 기준을 거래량으로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테스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고 최대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 독보적인 점유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도 제일 많이 하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는 테슬라 협약과 관계에 대해서 또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이 역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DDR5라든지 HBM이라든지 테스트 장비 캐파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보시면서 외인 매수세가 좀 잘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파 가능성이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차트를 한번 잠깐 좀 보고 빠르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저점이 잡히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향후에 한 번 더 좀 퀀텀 점프를 하면서 이전 월봉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6만 원 고점을 좀 남아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5만 원 정도를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38,5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두산 테스나 저희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김정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정기 대표는 이슈와 모멘텀을 선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과연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김정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요, 바이오 비주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루론산 기반의 스킨 부스터랑 필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루론산이라는 것은 당 분자의 일종인데 물을 붙잡아두는 그런 효능이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스킨 부스터가 있고요. 또 의료기기인 필러까지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실제로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향이고 영세율까지 포함하면 이제 올 연말까지 다 포함한다면 한 90%까지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데 신규 상장주들 중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공장이 26년에 증설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생산 캐파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바로 바이오 비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최대 주주의 그 락업 물량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11월 정도면 이 락업 폐쇄가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주가를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비주 김정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진 대표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박윤진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풍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MC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대통령이요 오늘 국방비 증액 세계 5위 한국 국방비 증액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또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인데, 자 오늘 그 중에서도 풍산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요 뭐냐면 이 회사 하면은 이 군대 나오신 분들이 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포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총알. 네, 총알. 네. 총알 만드는 회사. 근데 지금 총알도 총알인데 구리가 문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혹시 차트를 제가 빠르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지금 구리의 지금 가격이거든요. 자, 이 구리가 지금요. 갑자기 급등이 나왔대요. 3대 구리 광산이 지금 약간 공급 차질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화면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차질이 났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남아있는데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3분기에 풍산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 지금 딱 접목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도 된다. 풍산이 지금 한 차례 올라갔다가 급락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잘하면 저는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걸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전 돌파가 충분히 나올 수 그래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윤희 대표의 두 번째 종목 풍산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빙그레네요. 네, 앞서 네. 말씀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근데 좀 차트 말고 이제 제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그거 잠깐만 보고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연도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해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개선과 더불어서 성수기에 좀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새 바나나 맛 우유 많이 좀 팔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모멘텀과 작용해서 오늘도 많이 좀 올랐죠.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고 빠르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래량,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이 좀 돌아서 좀 가고 있어요. 바닥에서 좀 돌아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두산 테스나도 월봉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그래서 이전 고점인 9만 원대, 9만 5천 원대까지도 한 번 더 바라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짧게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빙그레 우리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김정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김정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유한양행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유한양에게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렉라자 자체는 이미 승인이 났지만 렉라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지금 승인을 대기 중인데 이게 연내에 좀 승인을 받아줄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행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이게 연내 승인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임상 경쟁력이 있습니다.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내 승인이 난다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면서 표준 치료제가 가능합니다. 표준 치료제가 된다면 임상적 사업적 이런 이득이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 적용 확대나 이런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모멘텀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한양행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현재 가격부터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정기 대표의 유한양행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진입 가격 저희가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새 파트너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윤진 파트너의 탑픽 종목 HD 현대 마린엔진입니다. 매수가는 88,000원, 목표가는 1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84,00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풍산입니다. 매수가는 13만 원, 목표가 1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현상준 파트너의 탑픽 종목 두산테스나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3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빙그레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입니다. 마지막은 김정기 파트너의 탑픽 종목입니다. 먼저 바이오 비주인데요. 매수가는 16,5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입니다. 매수가는 11만 9천 원,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 11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탑픽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네, 수익으로 가는 비장의 한수 수비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세 분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분 다 지금 바로 입장이시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박윤희 대표님부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미국 주식 두 종목 오늘도 매매하시죠? 지난주에 인텔과 앨범알 아주 수익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미국 주식 네.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요. 종목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는 오늘 어떤 이야기 10초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 급등주 잡아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상한가 기록했던 D&D 파마텍 제2의 급등주 드립니다. 들어오시죠. 좋습니다. 우리 현상준 대표는 제2의 급등주 말씀해 주신다고 하고요. 김정기 대표는 반도체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10초 드리겠습니다. 추석 전후로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신화를 쓰고 있는 김정기와 함께 제가 종목을 오늘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세 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세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